안녕하세요. 하루 곱하기 박하고입니다. 분명 읽었던 책인데 책을 소개하려니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는 기록을 했는데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새 책인 줄 알고 펴봤는데 제가 읽었던 흔적이 가득한 책을 맞이했을 때 진짜 뭐 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을 조금이나마 기억을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봤는데요. 요즘 사용하는 독서노트 기록법이 기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 독서노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책을 읽을 때 막 쓰는 노트에다가 낙서를 하듯이 핵심 내용을 끄적이곤 합니다. 분류나 비교를 하면서 읽어야 할 책이라면 끄적여두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이해가 잘 되는 책은 굳이 메모를 안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비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메모를 해뒀습니다. 독서 노트를 쓰기 전에 이 내용을 쓱 읽어봐주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쓰기 전에 목차를 읽어줍니다. 책을 다 읽자마자 목차를 읽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쓱 훑어주고요. 목차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이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이 책은 1부에서는 문제 제기, 2부에서는 개념, 3부에서는 효과, 4부에서는 예시, 5부에서는 주의사항, 6부는 마무리로 끝나는 책이더라고요. 이 정도를 파악해두면 독서 노트를 작성할 때 흐름을 생각하며 적을 수 있어서 좀 더 편해집니다. 이제 메모를 통해 핵심 내용도 파악했고 목차를 통해 흐름도 읽었으니 본격적으로 노트를 작성해 볼까요? 독서 노트에는 저만의 양식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이름, 저자, 분야, 책을 읽기 시작한 일부터 끝난 일, 그리고 기록하는 날, 책을 읽은 목적과 책을 한 줄로 표현하기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구절과 생각에서는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 줄 정리의 경우는 독서 노트를 다 쓰고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쓰는 중간에 핵심 문장을 발견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듯 쓰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책 내용과 흐름을 메모와 목차를 통해 살펴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게 뭔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림이나 표로 적어둡니다. 글로 적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 책에서 이거 하나는 가져가겠다를 적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토대로 독서노트 작성을 시작해줍니다. 오늘 기록하는 책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책이다 보니 흐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목차를 적어서 노트를 정리해줍니다. 일부 소제목을 그대로 적은 다음 저만의 단어로 살짝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일부를 적기 전에 일부의 줄 그은 내용을 쭉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을 적을지 살짝 선별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 수를 적고 책을 읽을 때 줄그었던 부분을 필사하듯 옮겨줍니다. 무조건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어서 문장을 요약해서 적기도 하고요. 가끔은 줄그은 부분을 중요하게 안 느껴지면 건너뛰기도 합니다. 참고로 문장을 적을 때 소제목에 맞는 문장을 적어주면 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목과 어울리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소제목과 어울리는 문장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문장이라면 그냥 적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한 챕터 기록이 끝나면 파란색 펜으로 그 챕터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을 때는 꼭 챕터마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어느 한 문장에 대해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바로바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독서 노트를 작성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남기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떠오를 때마다 적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부, 3부, 그리고 끝까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독서 노트에 적을 때 여백을 많이 남기진 않았는데
여유있게 여백을 남기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다시 독서 노트를 읽을 때 새롭게 드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을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나면 보기 좋게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소제목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형광펜을 칠해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챕터 구분이 쉽거든요. 또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부분도 색을 입혀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 한 권을 정리하면 시간은 좀 들더라도 책의 맥락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더 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 독서노트 방법의 핵심은 자주 들여다봐주는 겁니다. 독서노트를 여러 번 들여다봐주면 줄도 긋고 새로운 생각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노트를 계속 레벨업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많은 부분이 자신의 것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독서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기록 방법까지 왔는데요.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노트는 좋은 노트를 사용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노트라고 생각이 들어야 계속 쓰고 싶고 또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